미해군 페이스북 배경화면에서 이 같은 말이 등장했습니다. 세계 최강급 전력을 자랑하는 미해군 7함대의 제임스 머즈 사령관이 코일과의 싸움에서 한국 해군과 함께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미해군 페이스북 배경화면에는 태극기와 미성조기가 함께 보이며 정중앙에는 코리아 스트롱이란 글자가 크게 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해군 7함대는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주둔하고 있지만 일본을 제쳐두고 한국과 협력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미해군 페이스북에 코리아 스트롱이 게시된 15일 일본에서는 놀라운 자랑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재팬 미라클, 일본이 기적을 보여줬다는 말이었습니다. 일본은 긴급사태를 조기 해제하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 일본의 상황은 기적에 가깝다며 자아자찬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주요 7개국 중에 일본의 감염자 수가 압도적으로 적다고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평소에 손을 잘 씻는 일본 국민의 깨끗한 습관 덕분이라고 하며 일본의 의료제도가 비교적 잘 되어 있어서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생명을 잃는 사람도 적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말에 일본 내에서는 부끄럽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가미 마사히로 일본 의료 거버넌스 연구소 이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의료 수준이 높다면 도쿄에서 병원 내 감염이 왕창 발생해서 도쿄의 모든 대학병원이 기능 중지가 되었는데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네요. 일본이 한국과 비교해서 손 씻기랑 마스크를 잘합니까? 또한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금 일본이 위험하다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통계를 인용해 지난 10일 기준 일본의 검사 건수는 인구 10만 명당 5건으로 영국의 96건, 미국의 88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주요국에 비하면 검사를 10분의 1조차 하지 않고 있고 현재 중증환자 집중치료병상도 6,000여밖에 되지 않아 이 때문에 검사를 적게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 일본의 검사 확장 속도가 느린 상태에서 집중치료병상 확보도 불안을 남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금 상황에서는 감염 여부 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감염자 격리도 지연돼 재확산 위험이 크다면서 검사 의료체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새로운 확산의 파도를 견딜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일본의 상황은 일본 내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국가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CNN은 사태 초기부터 일본만 감염 추이가 다르다며 의심해왔고 일본이 발표한 확진자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일본을 믿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14일 긴급사태를 대부분 해제했지만 미국은 주일 미군에 대한 비상명령을 6월 14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또한 주일 미국 대사관은 지난달 일본이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며 일본에 있으면 제대로 검사나 의료 서비스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즉각 귀국을 권고했습니다. 미국은 기적을 보여줬다는 일본의 상황을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미국은 한국에는 한국의 방역을 칭찬하며 강력한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4월 미 육군 총장은 한국군의 대응을 전세계 미군에 공유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주한 미군 사령관은 한국 질병관리본부가 훌륭하며 감염병에 대한 전략이 효과적이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처럼 대규모 검사를 실시했고 한국에게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공급받으며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 한때 방역의 모델로 불렸지만 이태원 집단 감염으로 인해 다시 그 자격을 의심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BBC의 로라 비커 기자는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리며 한국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서울 몇몇 나이트클럽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뒤 한국에서는 총 148명이 감염되었다. 그런데 이 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지. 한국은 기본적으로 제로 케이스 상태까지 갔다가 집단 감염이 생겨서 확진자가 148명까지 증가하니까 모두가 걱정하는데 미국에서는 매일 2만 건이 새로 확진되는데 봉쇄를 완화한다고 모두가 좋아서 날뛰고 있어. 내가 뭐 빼먹은 거 있나? 전세계 국가들은 확진자가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경제적 피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자 다시금 봉쇄를 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네티즌의 눈에는 한국은 그들 나라보다 확진자가 절대적으로 적게 나오고 있음에도 이번 집단 감염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강력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자국의 상황과 비교된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다시 확산세를 잡겠다며 그 어느 나라도 보여주지 못한 IT 기술을 활용한 방역 작업을 시행하는 동시에 이젠 과거 한국에 도움을 주었던 국가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마스크를 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마스크가 없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했던 벨기에의 참전용사는 한국산 마스크를 받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숫자로 참여했지만 우리가 지키는 곳은 중공군 단 한 사람도 침범하지 못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우리를 넘버원이라 불렀다. 정말 훌륭하다. 한국인들은 70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를 생각한다.
한국인들은 원래 그렇다. 18살에 전쟁에 참전해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된 이 벨기에의 참전용사는 강제징용 소송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양국 사이엔 여전히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언급에 일본 언론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당국자의 반응을 전하자 우리 외교부가 즉각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나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우리 정부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의지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측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우리 측에 일방적으로 요구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 존중, 피해자의 권리 실현 및 한일 양국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이라며 이 문제 해소를 위한 일측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재차 촉구한다고도 밝혔다. 이는 전날 요미우리 신문이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협의에 응할 자세는 보였지만 일본의 양보를 촉구하는 종래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보도한 데 대한 반박성이다. 같은 보도에서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대화가 중요하다면 구체적인 해결에 이르도록 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정부가 일본 측의 공개 습상 발언이 아닌 언론 보도를 사실로 전제하고 유감 표명을 한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냉랭한 양국 관계를 반영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5일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하며 언제든 일본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해 대법원 판결의 취지도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앞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지난 2018년 10월이지만 한일 정부는 2년간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며 팽팽한 입장처만 보여왔다. 대법원은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인 신일본 제철이 정신적 손해배상액으로 각각 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 이와 관련한 일본 제철의 국내 자산 강제 매각 절차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최근 압류 명령에 대한 공시 송달 절차가 완료됐고 일본 제철 측은 법원의 조치에 대해 즉시 항고 절차를 밟고 있다. 일본 경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긴급 사태가 선포됐던 올해 2, 4분기에 세계 금융위기 당시 이상의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내각부는 17일 물가 변동을 제외한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와 비교해 7.8% 줄면서 3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추세가 1년 지속하는 것으로 산출한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27.8%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보다 나쁜 실적으로 관련 통계를 역산할 수 있는 1955년 이후 최대 역성장을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7일 도쿄와 오사카 등 확진자가 많이 나오던 7개 광역지역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차 긴급 사태를 선포한 뒤 전국으로 확대했다가 5월 25일 모두 해제했다. 올 2, 4분기에는 외출과 여행 등 대외 활동을 억제하는 긴급 사태 발효 기간과 겹친 것이 GDP 역성장에 미친 영향이 컸다. 영역별로는 GDP 기여도가 가장 큰 개인 소비는 올 2분기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출 자제 등의 여파로 전분기와 비교해 8.2% 급감했다. 긴급 사태 발효에 따른 외출과 영업 자숙의 영향으로 여행이나 외식 등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소비가 줄었다. 또한 기업 설비 투자는 1.5% 감소하며 2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섰다. 수출은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8.5% 격감했고 수입은 원유 수요 둔화로 0.5% 줄었다. 주택 투자는 0.2% 줄면서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만 공공투자는 1.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긴급 사태로 대응하지 않는 올 3, 4분기에는 성장세를 어느 정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에선 16일 나흘 연속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 넘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17일 NHK 집계에 따르면 전날 도도부현별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1021명이다. 이를 포함한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6,926명이 됐다. 지난달 29일 처음 1000명대에 올라선 일본의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달 10에서 12일 1000명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13일부터 나흘째 1000명대를 유지했다. 수도인 도쿄는 전날 260명의 감염자가 새로 확인돼 누계치가 17,714명으로 늘었다. 일본의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전날 10명을 포함해 1,116명으로 불어났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인공호흡기 치료 등을 받는 중증자는 232명이고